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휴일 앞두고 이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전략을 늘 얘기하려면 지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지수 보면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결국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제 1900 위에 또 올려놨는데 다음은 이제 1900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 2000 쪽으로 진행할 것인지. 자,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뭐 아시아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증시가 5월 고점 이후 하락폭이 50% 되돌림 수준인 2090선을 넘어서면서 좀 새로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올해 들어서 계속 아시아 증시가 그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시아 증시들이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내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도 8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코스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중기적인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추세적인 변화를 좀 본격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술적 분석을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가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추세 변화를 모색하는 시그널이라고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60일, 120일선이 하향하면서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좀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20일선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던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추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선으로 불리는 21선이 수급적인 부담을 극복할 정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이후에는 수급적인 개선세가 뒷받침되고, 그 이후에는 펀더멘털 모멘텀이 가세하는 그런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갔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최근과 같이 60일, 120일선이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던 경우를 보면은 11번이 발생했는데 그중 9번이나 10일 동안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0거래일 동안 한 3% 정도의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좀 시간이 갈수록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경기 침체로 진입했었던 IT 버블이라든지 카드 사태,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할 경우를 본다면은 지금 5일, 10일, 20일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탄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까지 나타났던 위기 국면을 포함할 경우에는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외를 제외할 경우에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 100거래일 동안 17%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 경기 상황이라든지 하반기 경기 상황이 국내 경기 모멘텀이 좀 강화되면서 좀 글로벌 성장률과 갭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회색, 그러니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분위기, 또 해외의 경제 지표의 호조, 이런 분위기는 괜찮은 편인데, 네. 아직까지도 논란의 또 중심에 있는 것은 양적 완화의 축소 여부 그렇죠. 나옵니다. 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상대 이외에 어떤 과격한 축소라든지 이렇게 될까 봐 우려하는 건데 그것도 좀 기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말을 빌어보면은 시장 자체에 충격을 줄 정도로 급격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진행될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과거 QE1, QE2 종료 우려감이 커졌을 때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모멘텀입니다.
과거 QE1이 종료됐을 당시에는 진폭이,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바로 회복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그러니까 경기 회복 국면이었던데 반해서 QE2 종료 시점,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10%, 20%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양적 완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많이 실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좀 급락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은 지금 빨간색, 파란색, 회색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전부 다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의 발목을 잡아왔던 유럽까지도 아마 2, 4분기에는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과거 유럽발 리스크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전개되었던 양적 완화 종료 우려감은 이전보다는 좀 완화되고 그리고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하실 부분은 과거 Q1, Q2 종료 당시보다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높다는 점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Q1 종료 당시, Q2 종료 당시, 그리고 Q3 우려감이 커지는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은 과거 대비 한 25%, 13% 정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고요. 시장 상승률도 소폭 하락한 상황이지 Q1 당시 57%, Q2 다시 12% 상승했던 부분보다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120일, 200일선만 회복한다면 시장 자체의 흐름은 좀 더 안정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심에는 아마 어제 시장이 보여줬듯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조선, 화학, 운송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아마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어제 강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어딘가는 좀 부실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코스닥이 조금 주춤거렸죠. 오늘은 또 그 반대 현상이 조금 있는데 코스닥, 코스피 구분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코스닥에 그러니까 기업들, 개별 기업들에 워낙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 지수가 움직이면은 개별 기업이 주춤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땐 말로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그렇죠. 차만 가는데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개별 기업을 아직도 뚝심 있게 잘 관심을 둬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 계속 중요합니다. 시장 자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추세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 중심에서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주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옥석가리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는 IT, 자동차, 화학, 운송,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 수출주 중심으로 좀 꽉 찬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0선에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이전 상황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성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월달 같이 또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5월달 당시에는 굉장히 과열 부담이 컸고 코스피 대비 가격 갭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치고 가고 싶어도 코스피가 주춤하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6월달 급락을 통해서 중기 그리고 장기 과열을 좀 해소했고 가격 메리트도 코스피 대비 굉장히 많이 소화한 상황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는 8월 중에도 580선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엇갈리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좀 더 가벼운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설비 투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IT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체 업종이 움직이고 전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경기 모멘텀의 힘입은 상승세라면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200일선을
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오늘 시장 전략 잡아봤고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이 오늘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